전체 이제 방사선 치료가 어떤 것이며 식도암에서의 방사선 치료는 어떤 경우에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치료로 인한 부작용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부작용이 나타났을 때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방사선 치료란 이제 3대 암 치료로서 수술, 항암 약물 치료, 방사선 치료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수술이나 약물 치료는 환자분들이 사실 암을 진단받기 전에는 어느 정도 들어서 잘 알고 계시지만, 이제 방사선 치료라는 건 이제 암 환자가 되거나 이제 가족분 중에 암 환자가 생기거나 해서 이제 부랴부랴 인터넷 많이 찾아보고 그렇게 늦게 보통 늦게 정보를 접하시게 되는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두려움을 갖고 외래에 오십니다. 방사선 치료 좀 무섭다. 후쿠시마나 체르노빌 이런 무서운 것들만 많이 접하시기 때문에 방사선 치료에 대해서 막연하게 이제 두려움이나 걱정을 많이 가지고 오시고, 혹여는 어떤 분들은 이제 방사선 치료를 하면 피부가 다 썩는다면서요.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세요. 사실 이제 방사선이라고 하면은 뭐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 많이 다르겠지만, 넓은 의미의 방사선은 우리가 흔히 이제 라디오나 전자레인지, 뭐 가시광선 이런 것들도 넓은 의미의 방사선에 포함이 되는 거고, 우리가 치료로 이용하는 뭐 진단 목적이나 치료 목적으로 이용하는 방사선 치료는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방사선 치료는 고에너지의 광선으로 주위 정상 조직의 손상을 최소화하면서도 암세포를 선택적으로 죽일 수 있고, 이제 조사되는 부위에 대해서만 효과가 납니다. 즉 뭐 배를 치료했는데 머리가 빠지거나 그러는 건 아니고요. 보통 이제 항암 약물요법과 함께 항암 방사선 치료를 많이 하게 되고, 그때 약물 치료의 역할은 종양세포가 방사선에 더 민감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방사선 노출과는 다르고, 이제 환자분들이 이제 치료를 받으시고 침대에 일어나서 이제 나가시는 순간부터 이제 방사선에 대한 그 노출이나 이런 거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 특히 이제 어린아이나 집에 임산부가 있는 경우에 많이 여쭤보시는데 전혀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걱정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방사선 치료의 최대 장점은 칼을 대지 않고 비교적 편하게 받을 수 있는 비침습적이라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고요. 또한 이제 장기를 드러내지 않고 종양만을 선택적으로 죽일 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 장기 보존을 할 수 있는 좋은 그 대체 요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사선 치료는 뭐 사실 예전에는 부작용도 많고 치료 기술도 지금보다는 많이 떨어졌지만 근 20년 사이에도 굉장히 많은 발전을 해서 이제 치료 기술과 영살 기술의 발전으로 종양에 대한 그 방사선 선량을 증가시키면서 주변 장기로의 피폭되는 선량이 감소하는 쪽으로 많이 발전을 이루었고, 90년대에는 우리가 흔히 그냥 3D, 3차 입체 조형 치료, 그리고 요즘에는 대부분의 환자들이 이제 세기조절 방사선 치료, IMRT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받고 계시고요. 뭐 이제는 양성자, 뭐 2020년 가까이는 이제 중입자 우리나라에 들어올 계획입니다. 그래서 식도암에서의 방사선 치료는 과연 어떤 경우에 하는지, 크게 이제 완치 목적과 고식적 목적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고식적 목적 같은 경우는 이제 완치가 좀 어려운 단계에서 암으로 인한 통증이나 출혈, 삼킴장애 같은 이제 증상들이 있을 때 그거에 대한 완화 목적으로 치료를 하는 것이고, 완치 목적은 이제 수술 없이도 이제 방사선 치료만으로도 근치적인 치료를 가능할 경우도 있고, 혹은 수술 전후에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치적 목적은 초기 환자 중에서도 뭐 폐나 심장 질환으로 마취가 어렵거나 너무 고령이시거나 아니면 환자분이 수술에 대해서 걱정이 많으셔서 이제 수술을 거부하는 경우에 초기 환자에서도 방사선 치료를 진행할 수 있고, 혹은 국소 진행성으로 수술적으로는 완전 절제가 어려운 경우에 1차적으로 근치적 목적의 방사선 치료를 고려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엔 대부분 이제 약물 치료랑 같이 하게 되고요. 이 예시를 보시면 이제 칡도에 이제 여기 암덩어리가 있고, PET-CT상에서도 이렇게 밝게 빛나는 암덩어리가 있는데, 세기조절 방사선 치료를 받은 후에 이제 식도에 거의 이제 염증 정도만 남아 있고, PET-CT상에서도 이제 밝게 보이던 부분이 많이 사라져서 이제 치료가 잘 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치료가 수술적으로 완전 절제가 어려웠던 경우에도 방사선 항암요법을 그 병용요법을 통해서 수술적으로 완전 절제가 가능하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사선 치료 기간을 보시면 치료 목적에 따라 이제 고식적 치료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길게 치료를 잡지 않지만, 뭐 근치적 목적에 가깝게 치료를 할 때는 대개 5에서 7주간 주 5회 시행하고,
토요일과 일요일은 쉽니다. 이게 뭐 빨간 날이고 병원이 놀아서 쉬는 게 아니고요.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방사선으로 인해서 그 암 조직뿐만 아니라 정상 조직도 손상을 같이 받기 때문에 그 조직이 충분히 회복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5일 치료하고 이틀 쉬는 그런 스케줄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치료 시간은 이제 치료대 위에 누워 있는 시간은 10분, 뭐 길게는 한 30분 정도 되고 이제 기다리고 옷 갈아입고 하는 시간까지 합쳐서 통상적으로는 1시간 내외는 웬만한 그 치료 일정이 끝나기 때문에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외래에서 주로 잘 다니십니다. 그래서 치료 과정을 보시면 외래에서 이제 진찰과 상담을 받으시고 모의치료 CT, 즉 치료 계획용 CT를 찍으시게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방사선 치료 설계를 할 때 밑바탕이 되는 CT이기도 하면서 5에서 7주간의 치료를 받는 동안에 이제 움직이거나 그렇게 되면은 안 되니까 이제 필요한 경우에 뭐 고정 장치를 만들기도 하고 몸의 좌표 표시도 하고 그런 기초 작업을 하는 치료 계획용 CT를 찍게 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이제 CT를 찍고 뭐 집에 가서서 기다리시는 동안에 저희가 치료 계획용으로 이제 컴퓨터 작업을 하게 되고요. 치료 계획을 치료하고자 하는 부위를 표시를 하고 주변의 정상 장기들도 이렇게 표시를 하면서 어떤 것이 이제 최적의 방사선 치료, 즉 종양 부위에는 고설량을 주면서 주변 장기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 이제 최적의 치료법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치료 시작을 이제 하게 되고 전체적으로 다시 보시면 진찰과 상담 후에 치료 계획용 CT를 찍고 치료 설계 뭐 빠르면 이틀, 뭐 길게는 한 일주일 정도 이게 치료 설계 기간이 있고 치료를 이제 주 5회 시행을 받게 되십니다. 그때 이제 매일매일 치료를 하는 도중에 일주일에 한 번씩 진찰을 하게 되는데 많은 환자분들이 이제 매번 찾아와서 물어보세요. 치료가 잘 되고 있나요? 종양은 많이 줄었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이제 치료 중에는 방사선 치료 같은 경우는 수술처럼 종양을 딱 드러내거나 완전 절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조금씩 쪼이면서 그 치료 효과를 보통 이제 끝나고 한 달 정도 혹은 3개월 후에 평가를 하기 때문에 치료 중에는 치료 경과를 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되게 많이 궁금해 하시겠지만 조금 참고 기다리셔야 되고요. 치료 중에 진찰을 하는 이유는 이제 환자분들이 매일매일 치료를 잘 다니고 있는지, 치료를 받을 만한 적절한 컨디션을 잘 유지하고 있는지, 뭐 면역력이 떨어졌다든지 혹은 급성 부작용으로 고생하고 있지 않은지 이런 거를 체크하기 위해서 치료 중에 일주일에 한 번씩 진찰을 보게 됩니다. 치료가 다 끝났다고 해서 저희 과에 안 오는 것이 아니고요. 치료 종료 후에도 이제 다른 과랑 맞춰서 한 달 후에 3개월, 6개월마다 이제 치료 종료 후에 진찰을 하게 되고 그때에는 이제 치료 결과에 대한 평가를 하고 혹시나 있을지 모를 만성 부작용에 대한 관리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조금 잠깐 말씀드렸는데 방사선 치료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보통 이제 3차원 입체 조형 치료, 세기조절 방사선 치료. 사실 90년대까지는 이제 3차원 입체 조형 치료가 대부분이었는데 2000년대 중반 이후로 이제 세기조절 방사선 치료를 많이 시행을 하고 이게 이제 몇 년 전부터 세기조절 방사선 치료의 보험 적용 범위가 넓어지면서 대부분의 환자에서는 이제 세기조절 방사선 치료를 받으시게 됩니다. 뭐가 다르냐면 이게 종양이 이런 모양으로 있을 때 3차전 입체 조형 치료는 몇 개의 방향에서만 이제 방사선 빔을 이렇게 쏴서 치료 계획을 하면은 이렇게 약간 거칠게 치료 계획이 나온 반면에 세기조절 방사선 치료 같은 경우는 방사선 빔의 크기가 작은 빔을 여러 개 무수히 모든 방향에서 쏴서 좀 더 정확하고 정밀한 방사선 치료가 가능하게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방사선을 꼭 피해야 할 중요한 장기가 있다든지 좀 모양이 복잡한 경우에도 세기조절 방사선 치료를 통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치료를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도암 치료 계획을 보시면 3차원 치료 입체 조형 치료 같은 경우에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종양이 한 이 정도 모양으로 저희가 치료 목표를 삼았다면 3차원 입체 조형 치료는 이렇게 네모나게만 방사선이 들어갈 수 있다면 세기조절 방사선 치료는 애초에 저희가 계획했던 거랑 거의 비슷한 모양으로 들어가면서 주변 장기 설량은 훨씬 낮게
여기 보시면 이제 색깔로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부분이 좀 더 적어 보이죠. 그래서 좀 줄이면서 그렇게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 세브란스에는 세기 조절 방사선 치료를 할 수 있는 2대의 장비가 있고 2대의 토모테라피 기계와 2014년에 아시아 최초로 초정밀 세기 조절 방사선 치료가 가능하게 하는 벌사 HD 이렇게 최대의 기계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둘 다 굉장히 정밀한 방사선 치료를 할 수 있는 기계이고요. 그렇다면 이제 부작용은 없을까요? 이게 방사선이 외부에서 우리 치료 목표까지 도달하는 동안에 정상 조직을 통과하면서 암 조직뿐만 아니라 사실 정상 조직도 방사선으로 인한 손상을 받게 됩니다. 식도는 이제 목구멍 뒤쪽에서부터 위까지 가슴 쪽에서 쭉 길게 있는 그 장기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방사선의 부작용은 그 치료 부위에만 나타난다고, 근처에서만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렸듯이 대부분의 방사선 부작용은 이 가슴 부분 근처에서 주로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사선 부작용에 대해서 이제 꼭 알아두셔야 될 점은 방사선 치료는 국소 치료다. 한마디로 치료하는 부위와 그 주변에만 영향을 미치고 뭐 배를 치료했는데 머리가 빠지고 뭐 갑자기 뭐 가슴을 치료했는데 소변이 안 나오고 이런 거는 방사선 치료와는 거의 관계가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환자분들마다 굉장히 방사선 치료 부작용이 나타나는 모습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일단 어디에 받는지, 얼만큼 크기로, 설량을 어느 정도 받는지, 그리고 환자의 체질이나 건강 상태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똑같이 식도암으로 치료를 받는데 이 사람이 이렇고 나는 왜 이런가에 대해서 전혀 걱정하거나 고민할 필요 없이 그냥 의사의 지시나 말에 잘 따라주시면 됩니다. 또한 이제 방사선 치료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약물 치료를 같이 하고 있는지, 뭐 표적 치료제를 쓰고 있는지, 혹은 방사선 치료 전에 뭐 수술을 받았다든지 등의 다른 치료의 영향도 함께 받기 때문에 부작용이 뭐 사람마다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치료 부작용의 그 나타나는 시기에 따라서 급성 부작용과 만성 부작용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요. 대부분 이제 환자분들이 힘들어하는 거는 급성 부작용입니다. 보통 10분 중에 8, 9분 정도는 경도의 차이가 있지만 급성 부작용을 거의 겪으시게 되고 치료 중에 나타나서 치료 후 1, 2개월 내에 정도에 발생하는 것이고 만성 부작용은 치료 6개월부터 수년 후까지도 나중에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급성 부작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치료가 끝나면 1, 2개월 내에는 거의 90% 이상이 호전이 됩니다. 하지만 만성 부작용 같은 경우에는 뭐 높은 빈도는 아니고 이제 심각한 후유증이나 그런 걸 낳는 거는 전체 치료 환자 1% 미만이라고는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성 부작용으로 많이 호소들 하시는 것이 피로감. 내가 특별히 뭐 신체 활동을 많이 하거나 뭐 그런 건 아닌데 왜 이렇게 치료받고 가면은 졸리고 피곤하고 깔아지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보통 이제 80% 이상에서 그런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경험을 하시게 되고요. 치료 중에는 뭐 무슨 치료든 마찬가지겠지만 치료 중에는 정상보다 더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기 때문에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평소보다 많이 피곤함을 느끼시는 건 어떻게 보면 되게 굉장히 당연한 일이고 이제 개인 차이가 있지만 일상생활을 하시는 데는 대부분은 큰 지장은 없으십니다. 그래서 충분히 뭐 휴식, 수면, 적절한 영양 섭취, 뭐 가벼운 운동 등을 통해서 웬만큼 회복이 잘 됩니다. 그리고 피부 반응도 이제 급성기에 나타날 수 있는 반응이고 방사선이 조사된 부위에 치료 시작 2, 3주 정도부터 가볍게는 이제 건조하고 빨개지는 정도, 심한은 이제 가렵고 벗겨지고 뭐 그런 경우가 있고 특히 피부가 얇은 목 쪽이나 귀 뒤쪽 그리고 접히는 겨드랑이, 가슴 아래쪽 이런 데가 좀 방사선 피부 반응이 잘 일어나는 부위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것도 뭐 환자분들마다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 예방이 제일 중요한데요. 그래서 뜨거운 물에 뭐 사우나를 한다든지 때밀기 그리고 꽉 끼는 옷이나 좀 거칠거칠한 자극들은 반드시 피해줘야 되고 만약에 그렇게 염려가 될 경우에는 방사선 피부염을 예방하는 크림을 사용함으로써 피부 반응을 조금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식도를 치료받는 환자분들 중에 제일 어려워하는 것이 사실 식도염입니다. 그래서 물론 종양 자체 때문에도 그 목에 걸리는 느낌, 즉 연화곤란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이제 방사선 치료를 함으로써 좀 더 이제 통증이나 연화곤란이 심해지는 경우도 꽤 있으시거든요. 그리고 특히 전에 뭐 담배나 술을 하셨던 경우에는 훨씬 심해지고, 가끔 이제 치료 받으시는 중에서도 술, 담배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으신데, 이런 분들은 훨씬 심하게 식도염을 경험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도 예방이 중요합니다. 씹고 삼키기에 부드러운 음식을 소량씩 자주 먹는 것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식도에 자극을 최대한 적게 주는 것이 좋고, 통증이 심하면 점막보호제나 진통소염제로 이제 증상을 완화시킬 수가 있는데, 대부분 이제 급성 반응이다 보니까 치료 시가 끝나고 나서는 2, 3주 내로는 웬만큼 다 좋아지셔서 한 달 정도 있다가는 그래도 많이 괜찮아졌다고 하고 다들 오십니다. 그리고 이제 식도가 지나가는 가슴 부위에는 이제 양쪽에 폐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사선 치료 후 드물게 폐에 염증이 생겨서 기침 및 순찬 증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뭐 치료 중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 치료 종료 후 수개월에서 수년 사이에 나타날 수도 있고, 사실 그래서 방사선 치료를 받고 나서 좀 지난 후에 생기기 때문에 이게 방사선으로 인한 부작용인지 대부분 이제 인지를 못 하십니다. 하지만 이제 원인을 알 수 없이 이제 기침이 나거나 하는 경우에는 꼭 이제 방사선 폐렴을 의심을 해봐야 되고, 기존에 이제 폐질환이 있거나 흡연자의 경우에는 증상이 더 심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주변에 일반 집 근처 병원을 기침 증상으로 가시더라도 예전에 이제 가슴 쪽에 방사선 치료를 받은 과거력이 있으시다면 그거를 꼭 말씀을 하는 것이 좋고요. 보통은 이제 자연적으로 좋아지긴 하지만 기관지 확장제나 스테로이드 등을 사용하면은 증상이 비교적 빨리 호전이 됩니다. 또 이제 식도 바로 앞에 심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심장 부작용은 방사선 치료뿐만 아니라 항암제나 일부 표적 치료제의 사용이 심장 근육이나 심장 주변 혈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심장과 관련된 부작용도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심장 문제를 겪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치료 전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과 같은 심혈관계 질환을 가지고 있었던 환자분이라면은 조금 더 규칙적으로 관찰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이제 만성부작용으로 넘어와서요. 제일 사실 식도암에서 많이 발생하는 만성부작용은 식도협착입니다. 왜냐하면 치료 부위가 식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고선량의 방사선을 식도에 주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 한 2에서 10% 정도 식도 협착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식도가 좁아지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이 왼쪽 그림은 내시경 사진이고, 환자가 이제 치료 중에 방사선 식도염이 나타난 모습이고, 이게 방사선 식도염을 앓았던 자리가 나중에 이제 식도가 좁아진 그런 내시경 사진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이제 조영제 검사를 하면은 여기는까지는 식도가 이렇게 잘 오다가 갑자기 이렇게 좁아져서 나타나는 것이고, 연화곤란, 통증 등의 증상이 있고, 예전에 이제 병이 좀 크기가 크고 치료 부위가 넓었거나 아니면 방사선 치료 중에 식도염이 심했던 환자일수록 나중에 식도협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삼키기 곤란한 것이 너무 심하거나 이제 통증이 심하면 내시경적 확장술이나 스텐트, 스테로이드 등의 치료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너무 갑자기 끝났는데요. 제가 준비한 거 여기까지고,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없으니까. 조윤 선생님이 잘 설명해 주셔서